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타이틀 보면서 누군들 잡놈이 아닌가, 이게 대체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진중권 씨, 전 동양대 교수 진중권 씨가 박원순, 내가 믿었던 마지막 사람, 우리 모두 명예 버리고 잡놈대 라는 말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거 한 말씀이 사실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게 아니라 진중권 씨가 드디어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오프닝을 했다라는 느낌으로 들었거든요.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 그렇죠. 커밍아웃을 하는 상황. 그 진중권 씨가 드디어 커밍아웃을 했어요. 자기가 잡놈이라고. 근데 제가 사실은 시정잡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거를 진중권 씨는 혹시 저보다 어느 감각이 있네요. 그걸 더 간단하게 잡놈 이렇게 표현했는데, 옛날에 제가 시정잡배라고 표현을 했던 사건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정봉주 전 의원이 또 스캔들에 있었을 때 뭐 그걸 가지고 그러냐, 그거는 본인의 정체성을 그냥 공개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으면 되지 않았겠냐. 그리고 그때 진짜 나와가지고 선거를 잘해가지고 이겼더라면 지금 오늘 우리 박원순 씨의 이 비극적인 사태가 없었을 거라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다면, 제가 시정잡배 또는 잡놈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그걸 사람들이 수용만 잘했더라도 세상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잡법 같은 심리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이 방송을 시작한다라는 거 여러분 조금 알고 이 방송을 들어주세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럴 뿐이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었기에 그의 병고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11일, 어제예요, SNS에 박 시장은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마지막 사람이라 내게도 충격이 컸다며, 나를 포함해 운동권 그렇게 숭고하고 그렇게 않고 우리들도 어느새 잡놈이 됐다고 이제는 운동권이 도덕, 윤리, 명예를 모두 팽개쳤다고 장탄식했다. 야, 진짜 저는 진중권 씨의 심리를 본다면요, 운동권이 도덕, 윤리, 명예가 있었다고 이분은 믿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도 운동권 주위에 있는 사람을 봤지만 한 번도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들이 도덕, 윤리, 명예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사실은 무슨 멍멍 소리냐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는 운동권 출신들의 최대 자부심이 도덕적 우위였지만 그동안 이 사회가 넘치도록 보상을 해왔고 운동권들도 권력화 속물화되었기에 어떤 이전 우위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실은 운동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독재 권력 또는 독재자 또는 대중들이 생각하는 이 나라에서의 아주 강력한 부패 세력, 아주 죽일 놈이 뚜렷할 때 그걸 이제 한때는 또 적폐 세력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막연하게 상상하고 만들었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 때는 운동권이 존재 이유 또는 자신들이 정체가 어떤 공격하는 집단의 반사 이미지로서 우리는 정의롭다, 우리는 도덕적이다, 우리는 윤리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운동권의 기본적인 속성인데, 그렇지 않고 마치 도덕적 우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진짜 운동권과 그 반운동권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했던 사람들이 만드는 일종의 신화적인 또는 이데올로적인 이야기였다라고 저는 더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진 전 교수는 학생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시민운동이든 다 우리가 좋아서 한 것으로 누가 하라고 강요하거나 누가 희생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것을 훈장으로 내세우지 마라. 무슨 소리예요?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거를 고민하기 싫어가지고 아주 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뚜렷이 적이라고 할 만한 인간이 있으면, 그래 저놈을 적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저 나쁜 놈하고 싸우면 내 스스로 정당화되고 내 스스로 번듯해진다. 그거를 얻으려고 했던 마음이나 내가 재벌 기업이든 크고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도 저 주인처럼 돈 많이 벌고 내가 잘 살 거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심리인데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황당해요. 그러면서 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아가자고 뜨거운 맹세를 한 그 맹세를 지키면 그만이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이름도 남김없이 예, 이렇게 맹세를 한 게 얼마나 웃기는 그 군대 있을 때나 운동한다고 심심할 때 부르짖는 맹세 수준이라는 거 이거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진정 교수는 운동이 경력이 되고 권력이 된 지금 명예타랑 하지 말라면서 당신들 강남에 아파트 가졌고 인맥 활용해 자식 의전은 보냈고 운동해서 자식들 미국에 유학 보냈고 청와대 지자체 의회 권력 가졌다고 꼬집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진중권 씨의 심리는 본인 강남에 아파트 안 가졌고 본인 인맥 활용해서 자식 의전은 안 보냈고 본인 운동 안 해서 자식들 미국에 유학 안 보냈는데 진중권 씨는 독일에 유학 보냈어요. 왜? 본인이 독일에서 유학을 했고 그 다음에 독일에 유학 가면 학비 걱정 안 해도 되고 청와대 지자체 의회 권력 나는 안 가졌다. 이거 자기 고백했다는 거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누가 강남에 아파트를 가졌던 자식을 의전원에 보냈던 뭐 자식을 미국에 유학 보냈던 청와대 지자체 의회 권력을 가졌던 그거는 내가 삼성에 취직해가지고 내가 현대에 취직해가지고 내가 SK 돈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했던 그거하고 아무 차이도 없는 걸 그걸 마치 뭘 해야지만 어느 집딸이 있어야지만 내가 정의롭고 내가 뚜렷하게 산다. 이런 단순한 사고에서 지금 진중권 씨가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의 확인을 하고 있는 그 심리 상태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진중권 씨를 너무 박하게 이야기하나요? 그러면서 진중권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검찰도 가졌고 곧 사법부도 가질 것이고 그 막강한 권력으로 부하 직원들 성추행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건 누구 이야기인 거예요? 검찰을 가졌다뇨. 대한민국 검찰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법부도 곧 가진대요. 우와! 그리고 막강한 권력으로 부하 직원들 성추행까지 하고 있대요. 이건 뭔 소리예요? 박원순 씨가 막강한 권력으로 비서 성추행했다라고 지금 또 까는 거예요? 아니면 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윤모 씨 검찰총장이 부하 성추행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안희정 씨 권력으로 성추행했다고요? 야, 권력으로 성추행을 할 것 같으면 지금 그게 서로 두 연놈이 좋아가지고 잤니? 아니면 누가 누구를 꼬셨니? 그런 소리가 나오겠어요. 지금 진중권 씨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가질 건 다 가졌는데 덜 뭐 바라는 거? 검찰 권력도 가지고 사법부 권력도 가지고 내 부하 직원 몸도 가지고 마음도 가지고 명예도 가졌다. 이 이야기인가요? 이분이 586 운동권 세력에 맹폭을 가했다. 586 운동권 세력이요. 가질 걸 다 가진 게 아니고요. 지가 필요하는 걸 하나하나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쪽팔려가지고 있는 집도 겨우 하나 장만은 있는 집도 부동산 투기했다고 지금 팔아야 되는 그런 찌질한 상황에 있는 게 지금 운동권 세력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운동권 세력을 비호한다라는 이야기를 공격을 하실 분도 있는데요. 저는 진중권 씨가 586 운동권 세력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해서 엄청 맺힌 게 많구나. 그리고 지 친구 조국에 대한 이야기. 조국 교수가 586 운동권 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는 저는 전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 진중권 교수가 아닌
조국 교수가 대학원 다닐 때 산호맹 사건으로 걸려 들어갔다는데 그 산호맹 사건 자체도 진짜 이걸로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싶은 생각인데 무슨 놈의 운동을 해요? 테니스는 열심히 쳤나? 그렇다면 NBA야말로 진정한 운동꾼이지. 세상에. 과거에 무슨 위대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보상을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마치 세월호 유가족들이 사건 진상을 밝히라 하는 거는 이 돈 달라고 보상 요구한다고 욕하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지금 진중근 교수의 마음이라고 제가 해석을 꼭 해야 돼요. 이 사회는 넘치도록 보상했고 명예를 버린 건 당신들 자신이기에 자신들이 내다 버린 명예를 되돌려 달라고 사회에 요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누가 명예를 되돌려 달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 하필이면 그걸 또 박원순 씨 이 장례식 하는 이 시점에 대해서 진중근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 잡놈 같은 인간이 무슨 잡소리를 했냐라고 제가 욕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이해찬 씨가 박원순 씨 지금 수사받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이해찬 대표가 후레자식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욕을 했다는데 이해찬 씨가 한 후레자식이란 욕과 이 진중근 씨가 이야기하는 잡놈이라는 거는 다 서로를 후레자식과 잡놈이라고 욕하는 욕설의 한판이 벌어진 이 사회를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런데 무소속 차라리 홍준표 의원이 차라리 그렇다면 진짜 예의를 지키고 인간적인 모습을 오래간만에 보여줬다라는데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홍준표 의원은 서울시장 비보에 그렇게 허망하게 갈 걸 뭐라고 앙동 살았나며 장탄식을 했대요. 이분도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시장은 고향 경남 창녕 후배이지만 고시는 2년 선배였던 탓에 널 웃으며 누가 선배 후배인지를 논쟁을 하면서 허물없이 지냈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와, 홍준표 의원이 그래도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다행이네요. 제가 이 황심수 방송에서 홍준표 의원을 인간답게 제가 묘사를 한 적이 거의 없고 생 잡놈 양아치 시정 잡배로만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이분의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 이게 다 진중근 씨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 서로의 생각이 달라 널 다른 길을 걸어왔다며 자신은 보수, 박 시장은 진보 정치인으로 커가는 과정에서 아웅다웅했음을 밝혔다. 뭔 멍멍이 소리 같은 소리를 해요. 본인은 보수라고 이 보수 방패를 써먹고 박 시장은 진보 마스크를 쓰면서 서로 이 명구서로니까 그걸로 가지고 우리 싸우기나 하자, 싸우는 척만 하자 이렇게 보인 게 사실이지. 홍 의원은 세간에서 차기 대선이 창녕 군수 선거가 될 수가 있다는 농담을 했고 최근 활발한 대선 행보를 고무적으로 쳐다보기도 했다며 박 시장이 좋은 마스였음을 강조했다. 박 시장이 없어졌으니까 더 잘됐다라는 마음을 표현했다. 이게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 홍 의원은 이 박 시장이 죽은 거에 대해서 인간적인 정표를 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냈네요. 그런데 허망하게 갔다며 안타까움을 표한 뒤 더 이상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고인에 대해 이런저런 뒷말을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편안하게 영명하시라며 하늘로 여행을 떠난 고향 후배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라고 끝을 맺었는데요. 이런저런 뒷말을 할 건지 아니면 박 시장에 대해서 뒷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홍 의원의 이 말에 내 몸이 먼저 내 마음을 알아가지고 반응이 이 기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거를 낳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주신다면 이 진중근 씨의 잡놈 자기 정체성 고백 그 이후에 어떤 이 또 이슈들을 가지고 다루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세상은 내 유능함을 몰라보네요.
일 잘하는 당신, 인생도 효율적으로 살고 싶다면 성격별 인생 활용법을 알려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뒤바뀐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화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긴급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학자,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진로, 일, 비즈니스 등 현재 직면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1:1 성격 맞춤별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젠 꿈조차 꾸기 어려운 대학생, 직장을 잃을지 몰라 불안한 사람들, 매출 하락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한 자영업자와 CEO, 위기 극복과 성공 수업이 긴급한 여러분들 모두 8월 22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